자, 주제 문제입니다. 주제 문제는 일단 선택지가 영어로도 돼 있고요. 은근히 정답률이 막 90% 넘게 이렇게 물론 그렇게 출제되는 문제도 있지만 정답률이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님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선생님 저 이번에 주제 문제 틀렸어요 라고 막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맞춰야 될 문제를 틀렸다 뭐 실수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제 문제 혹은 제목 문제 만만치 않아요. 알겠죠? 쉬운 문제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자, 일단 명확한 주제문을 찾는 습관을 좀 들여놓읍시다. 되죠? 근데 이 문제는 미리 얘기하면 전형적으로 명확한 주제문이 없는 패턴의 글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일단 읽으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트리오, 우리가 뭐 세 가지 있는 걸 트리오라고 하죠. 삼형제, 뭐 3인조, 뭐의 3인조요? freeze, 얼어있고, flight. 자, 여기 또 우리 제자님들 또 알아야 될 단어들이 막 나오네요. flight, 그건 머릿속에서 이제 비행이란 뜻만 떠오르죠. 근데 flight는요, 도망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도망이요. 그러니까 뭔가 얼어있다가 도망가고, 그리고 fight, 싸우는 것은 fairly 꽤 보편적인, 선생님은 이 보편적인이란 말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글은 초반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반부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뭔가 새로운 정보, 전형적으로 old and new 구조의 글이겠구나. old information을 먼저 주고 뒤에서 new information을 주는. 왜냐하면 이 짧은 글을 쓰는데 우리가 아는 얘기하면서 쓸 리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보편적인 정보, 당연한 정보로 출발하면 뒤에서 뭔가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 갑니다. 자, 보편적인 방어 그런 반응입니다. in mammals, 이런 포유류들에게서. 그리고 다른 또 이게 척추가 이게 또 있는 그러한 종들에 있어서 이건 또 밑에 별표 치고 나왔죠. 직립보행이 가능한 것들인데요. but, 자, 바로 나오죠. 그러나 그럼 일단 형광펜을 치십시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좀 잘못 배우거나 대충 배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러나 뒤가 주제문이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벗은 중요한 건 맞는데 주제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주제라면 항상 뒤에서 뒷받침하는 걸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십시오. 알겠죠?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some species, 자, 어떤 다른 종들은 이걸 보는 순간 선생님이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벗이 글의 흐름을 바꾼 건 맞는데 일부 종들은 이란 말을 보는 순간 일부 종들은 이라고 하면서 한쪽으로 국한시켰죠. 일부 종들은. 물론 이걸 끝까지 일부 종 얘기만 나오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이 글 전체의 주제문입니다. 알겠죠? 그거 확인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일부 종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종 뭔가 분류, 열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이렇게 염두에 둬야 돼요. 일단 볼게요. 일부 종들은 have other options available. 다른 선택사항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데, 자, 서치에는 항상 예를 들어서 playing dead, 죽은 척 하기도 한대요. 그럼 이걸 전체의 주제가 죽은 척 하기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는 얼어있다가 도망가다가 싸우는 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그거 말고 죽은 척 하는 것도 있대요. 그걸 tonic immobility라고도 불리운대요. 뭐 그렇대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자, 이 행동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tonic behavior, 여기 있는 tonic immobility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예상한 게 나왔죠. 형광펜. 또 다른 그러한 반응은 바로 방어적인 burying, 묻어버리기입니다. 매장하기입니다. 어떤가요? 뭔가 열거되고 있는 느낌 듭니까? 즉, 이 글은 특정한 주제문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앞에서 나왔었던, 그렇죠, 움직이지 않기, 가만히 있으면서 죽은 척하기 얘기도 나오고 또 뒤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방어적인 묻어버리기도 나오고 그럼 뭔가 열거가 두 가지만 되고 끝날 수도 있고 뭔가 하나 더 나올 수 있죠. 자, 제가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뭔가 또 열거되는 신호가 보일 겁니다. 찾았나요? 한번 보세요. 찾았나요? 바로 뒤에, 그렇죠, 또 다른 어떤 행동적인 선택은 includes making loud noises, 커다란, 그렇죠, 소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은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세 가지를 열거시킨 구조의 글인 겁니다. 즉, 그 뒤에 주제문을 준 게 아니라, 주제문을 한 문장을 준 게 아니라, 이거 S라고 표현할게요. specific이요. specific 1, specific 2, specific 3를 주면서 우리가 알아서 일반화를 해야 된 구조의 글이었던 거예요. 오답률을 높이려면,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고 실제로 오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부적으로 나왔던 것들 중에 한두 가지를
선택지에 집어넣는 거예요. 즉 죽은 척하기를 선택지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뭔가 묻어버리기, 소음내기 이런 것들을 선택지로 내면 또 우리 제자님들 많이 당하겠죠. 알겠죠? 물론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한 건 아니었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종합한 선택지가 간단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unusual. 하하! 이 표현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은, 왜? 초반에 일반적으로는 이런데 그러나 그러면서 그렇죠. 보편적이지 않은, 그리고 방어 기술들. 자, 생각해 보세요. 방어 기술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 글은 방어 기술들이 적어도 두세 가지 이상은 열거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뭐들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오게 되면 열거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글의 구조는 열거가 됐었죠. 자, certain animals. 어떤 기술들이, 어떤 동물들이 사용하는 기술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13% 정도가 3번으로 갔는데요. 종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는 방어에 대한 그런 리액션, 반응으로서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그런 동물들은 특정 하나의 얘기고 사실 나오지도 않은 얘기죠. 알겠죠? 자, 전체적인 구조. 초반에 일반론이 나오고 그 뒤에 새로운 정보를 주는데 주제문을 하나 준 게 아니라 열거시키면서 우리에게 일반화를 요구하는 구조의 글이었다. 됐죠?